이번 NHK 노인들이 필요하는 사회라는 방송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노인들이 불안정한 소득과 그 일자리 그리고 병치레 등을 통해서 그 경제적 공궁에 시달리는 현상 그러다가 파산하는 것을 노후 파산이라고 합니다. 그 노후 파산 프로세스를 보면요. 이제 두 명의 연금으로 생활하던 노후 부부가요. 배우자 한 분이 사망하시고 1인 연금으로 생활합니다. 그때 이제 만약에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병원비가 지출이 증가하게 되고요. 파산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밟고 있습니다. 그 100세 시대 일본에서 일반적인 전형적 패턴은요. 만약 65세 전후에서 약 한 자산 2천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75세가 되면서 주거를 좀 개선을 하고요. 80세에 대해서 병원비 지출이 되면서 90세 정도에 이제 저축이 바닥나서 100세까지 살아야 되니까 적자로 가는 그런 파산의 지경에 이르는 것을 노후 파산의 전형적인 패턴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요 노인 빈곤율 다시 얘기해서 전체 그 중위소득에 못 미치는 그런 비율이 약 한 50%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파산하신 분들의 25%가 거의 노인들입니다. 그리고 100만 독거노인 중에서 약 30만 명 정도가 이제 하루에 한 끼 정도로 생활하신다고 하니 그런 보고가 있고 점점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걱정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노후 파산에 대해서 걱정이 될 텐데요. 이걸 줄일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득은 늘려야 되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받쳐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보면요. 줄여야 되는 부분은 일단은 시니어의 그 현금 흐름을 보면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대부분 생각하시겠지만 식사하고 그 다음에 잠을 자고 집에서 생활하고 이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뭐 빚을 갚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느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빚을 갚는 거 그리고 주거 생활비 이쪽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자산을 부동산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게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택연금 같은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생활지를 바꾸는 겁니다. 도심에 상대적으로 비싼 그 근거지를 만약에 시골이나 근교로 가게 됐을 때 비용적인 혜택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상에 있어서도 특히 이제 만약에 농촌으로 가게 되면요. 식비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또 줄어들게 되는 부분이 있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시골의 빈집이 약 30% 정도가 빈집입니다. 제가 아시는 지인도 20년 전에 내려가셔서 생활하시는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많이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삶의 질이나 건강 부분에서도 굉장히 건강하십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 부분에 있어서 교육비 같은 게 아니면 부담으로 증가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녀들에 대해서 경제적인 독립을 시키는 교육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늘리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일단 현금 흐름을 늘려야 되는데 가장 쉬운 건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늦게 퇴직하고 나서도 일자리를 찾는 게 중요하겠지만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라고 있습니다. 이제 공공용인 경우에는 약 한 3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시장용인 경우에는 한 12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질문이 있죠. 내가 이 나이 먹고도 일해야 돼? 라는 질문이 있겠지만 막상 놀아보시면요. 퇴직하고 놀아보시면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일자 퇴직 후 한 7년 지나서 뭐 프리랜서 사업 이렇게 했지만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요. 저 같은 경우는 평생 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아주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일이라는 게 삶에 있어서 소중한 거고요. 일이 비단 현금 흐름뿐만 아니라 삶의 그 생활력이 활력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건강도 미리미리 챙겨야 되죠. 그래서 챙길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아시는 분도 한 65세 정도 되셔가지고요. 동네를 한 바퀴씩 한 시간씩 걸으셨대요. 그 작은 행동이 그분의 삶을 굉장히 변화시켰습니다. 이런 사례는 여러분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쉬운 방법,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젊어서부터 미리미리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에 지금 직장생활 초년생이라고 한다면요. 연금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들도 노후생활, 노후 파산을 막는 아주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쳐줘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노인들 중에서 하위 10% 20%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기초생활 수급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특히 독거노인들에 대해서는 다층으로 이렇게
그 관리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또 노인들 대부분 한 70%에게 혜택을 드리는 기초연금 이런 거는 더 강화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는 커뮤니티 케어 같은 것도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나이가 들면은 여자분들이 남자분보다 남자 어르신보다 한 7, 8년 정도 더 사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분들이 혼자 독거가 되거나 남자 어르신이 혼자 독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랬을 때 이분들을 위한 주거 공동체 모델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골에 가면요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데요. 그 어르신들끼리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비단 비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외로움에서도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차 이러한 주거 공동체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걱정이 되는 이런 노후 파산에 대해서 우리가 시니어 라이프 뉴 스타일을 제안 드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요. 평생 현역으로 사셔야 하는 그 마음을 갖자는 겁니다. 평생 현역의 마음을 가지면요. 굉장히 설레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일이 일처되기 전에는 굉장히 가기 싫은 것, 하기 싫은 것이겠지만 점차 일이라는 게 자기의 가치를 구현하거나 자기에게 맞는 일을 찾고 현금 흐름은 좀 줄더라도 그 속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다면은 작지만 꾸준히 흐르는 이 현금 흐름이 노후 파산을 막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심플 라이프, 간소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이제 이건 세계적인 트렌드 아니겠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 주변에 지인 중에 유정유 대표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전 가족이 1년에 한 번씩 그 한 달 살이를 갑니다. 벌써 5년째 하고 계신데요.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갈 때는 잘 모르니까 막 여러 개를 싸가지고 짐을 싸들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거를 그 5년째 하다 보니까 그 현지에서 조달하는 법도 알고요. 꼭 필요한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소한 삶이 가능한데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그 사후정리 서비스 이런 걸 보면요. 삶이 굉장히 복잡할 필요가 없다는 거를 이제 경험적으로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줄이고 간소하게 심플하게 사는 것이 어떤 글로벌한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간소한 삶을 통해서 남과의 비교 대신에 자기의 만족 그리고 자기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인해서 현금 흐름을 줄일 수 있고 노후 파산도 막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가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커뮤니티를 지향하셔야 합니다. 독거노인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가구 구성원 중에서도 가족을 못 보는 비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외로워지는 사회죠.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점차 커뮤니티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죠. 같이 살아가는 부분을 봐야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더한 플러스 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주거 공동체라는 모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끼리의 그 경제적으로 줄이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함께함으로써 새로운 삶의 활력소를 얻는 그런 모델들을 많이 발굴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점차 이제 커뮤니티에 대한 지향을 가지고 커뮤니티에 대한 생각을 늘려가야 할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노후 파산이라는 그런 주제를 다뤄봤는데요. 이거 뭐 겁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런데 시니어 라이프 본인의 문제로 다시 천천히 생각해 보면요.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제도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노인이 됐을 때는 지금 생각하는 것 같은 공포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각자가 평생 현역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간소한 삶, 그리고 이웃과 같이 하는 공동체 삶을 지향하게 된다면 지금도 이런 노후 파산이 딴 나라 얘기인 경우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은 이렇게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했고요. 비즈니스 트렌드를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